어떤 남자한테 페이스북 메시지가 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커피베이라는 지역에 있는 패킹 공장이고,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비행기표를 덜컥 예매를 합니다. 내가 본드로 입금해주셔야 되는 금액을 2주치로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3주치다 이런 개소리를 써놓는 거예요. 이미 500불을 보냈는데 250분을 더 보내라. 거기서 저는 99%, 99.99% 100% 확신했어요. 아, 이 새끼 사기꾼이다. 저는 이제 멘탈이 완전히 터진 상태로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 있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통화되냐? 뭔 일인데? 근데 급하다. 메시지로 할 얘기가 아니다 해서 통화를 하고, 그 친구도 뭐라고? 돈을 더 달라 그랬다고? 빼박 사기다 라고 하면서 운동을 끝내고 얼른 집으로 왔어. 집에 와서 내 500불 어떡하지? 멘탈이 나가 있는 와중에 그 친구가 다행히 정신줄을 잡고 저한테 그 네이버에 서치를 해서 소액 사기 구제해준 사례들을 찾아준 거예요. 호주에서 소액 사기 당하셨다는 은행이랑 호주 금감원 정도의 기관인 아프카에서 사기 금액을 보상받았다는, 구제받았다는 그런 후기들을 보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음날 너 몇 시 출근이라 했지? 그래서 제가 9시인가 출근이었어요. 그거 미뤄라. 한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미뤄라. 그러고 나서 은행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은행에 먼저 신고를 해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은행에 신고를 하면 그런 사건 접수 번호 같은 게 나온대요. 그 번호를 가지고 금감원에도 신고를 하라 이거죠. 아프카에도 신고를 해라.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구제받을 확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 하고 다음날 은행 가서 신고해야 될 내용 한국말로 적은 거 챗GPT한테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하고 딸딸 외우다가 잠에 들었어요. 잠이 오겠어요? 자, 당연히 안 오지. 심장 벌렁거리고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외국에서 한국인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심장 벌렁거려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고, 물론 전날에 사장님한테 미룬다고 한 2시간만 미룬다 급한 일이 생겼다라고 연락을 미리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오픈 시간 맞춰서 은행에 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카페에서 무슨 커피 드실래요? 뭐 드릴까요? 이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너무 일하기 싫다. 이런 정도의 스몰 토크만 해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 사기당했고 어떤 한국 남자가 나한테 세컨 비자 공장 연결해준다고 하면서 나한테 돈 보내라 그랬고 나는 그걸 믿고 돈을 보냈고 이걸 영어로 외국인 직원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덕분에 영어 실력이 좀 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 것 같기도 하고 다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가지고 아프카에도 신고를 했어요. 그날 바로. 피해자긴 하지만 믿고 돈을 보낸 거는 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그래서 그냥 일단 잊고 친구한테 빌린 돈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비행기 값이나 이런 거 당장 사라진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저번에 신고 접수한 사람 맞냐? 제가 보낸 그 상대방 계장이 제가 쓰는 은행이랑 다른 은행사 계좌래요.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은행사에 자기네들 측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이러느라 처리가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첫 이체면은 24시간 펜딩 제도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환불을 안 한 거는 어쨌든 너의 귀책도 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서 알죠. 죄송합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돈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잊으려고 하는데 그게 잊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책하게 되고 내가 왜 그걸 의심을 못했지? 내가 왜 돈 보내기 전에 오픈 카톡방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그 지역이랑 이거를 서치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 내가 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진짜인지 모르는 그 사람한테 뭘 믿고 비행기도 끊고 돈도 덥석 보냈을까? 라는 자책 때문에 며칠 동안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일할 때도 불쑥불쑥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런 자책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멘탈이 반쯤 박살난 상태로 살다가 첫 전화를 받고 한 4일 정도 지났을 때였나? 그때는 오후 출근이라 오전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그 은행 직원인 거예요. 저번에 통화했던 그 직원이 자기가 협조 요청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너가 돈을 보낸 그 계좌에서는 이미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서 잔액이 없더라. 그렇겠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겠지 그랬어요.
내가 사기꾼이어도 돈 받자마자 바로 현금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쓰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잔액이 없더라라는 얘기까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가 그 사기를 당한 거고 이 너의 계좌를 보니까 이렇게 신고를 한 게 첫 시도고, 그래서 은행이 선의로 너가 그 사람한테 보냈던 그 500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범죄 상황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분명 사기를 쳤을 거고, 이 신고가 누적이 됐는데 은행 측에서 그거를 정지를 미리 안 시킨 것도 어쨌든 잘못이니까 저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은행이 선의로 저희한테 500불을 주겠다고 하는 거야. 돌려주겠다고. 며칠 내에 너의 계좌로 500불이 다시 들어갈 거고, 어쨌든 돈을 직접 보낸 너한테도 귀책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전 전화기 붙잡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이렇게 괴롭혀서 진짜 너무 미안하고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그 직원분은 아 뭐 괜찮다, 고생했을 거다. 그 사건은 정말 유감이고 아마 돈 며칠 내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안내해주고 해보굿데이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도 해보굿데이 이러고 전화 끊자마자 진짜 펑펑 울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 사기를 당했다라고 알고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 울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나는 돈을 다시 벌어서 친구한테 빌린 돈, 그리고 내 집세, 그리고 내 생활비 이런 것들을 충당하고 세컨을 딸 거면 다시 세컨을 가서 써야 될 돈도 미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멘탈 붙잡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긴장이 풀려서 엉엉 울다가 눈물을 닦고 출근 준비를 했죠. 그래서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좀 놓였어요. 직원이 말해준 기간 내에 500불이 제 계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디파짓으로 보낸 500불은 돌려받았는데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저는 허비베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제가 제일 싼 비행기로 끊었고 제스타 항공을 이용했거든요. 제스타는 제일 싼 플랜은 환불이 불가능해요. 그 정책상 규정이 써 있어요. 환불이 불가능하다 라고. 근데 제가 그걸 예매한 거에 몇백 불 주고,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날린 것 같다, 새로 끊어야지 뭐 어떡해 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같이 살던 친구가 진짜 정말 고마워. 같이 살던 친구가 저한테 밑줄 본전 아니냐, 환불 정책이 없지만 마일리지나 이런 걸로 부분 환불, 수수료 다 떼고 부분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 고객센터에 연결을 해서 물어봤어요. 환불 규정 없는 건 아는데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싶어서 그런다. 수수료 떼고 마일리지 같은 걸로 부분 환불을 받아서 새로 예매할 수 있느냐, 혹은 내가 목적지랑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지역이 이제 갈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추가 비용을 한 100몇 불 정도 내면 혜택이 더 큰 플랜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날짜랑 목적지도. 그래, 아 괜찮다, 나 추가 비용 지불하겠다 라고 해서 그 허비베이가 아닌 케언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케언즈로 오는 비행기를 끊게 됩니다. 다행히 저는 디파짓이랑 비행기도 해결을 해서 이제 그 사건은 묻어두고 앞으로 케언즈로 가기 전까지 케언즈에 초기 정착할 때 쓸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케언즈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다른 워홀 전 지역 오픈 채팅방 이런 걸 돌면서 케언즈 관련 정보들, 구직 정보나 이런 거, 구직 상황 같은 것도 얻어가고, 블로그나 유튜버, 케언즈에 사셨던 유튜버 분들 영상도 보면서 케언즈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픈 카톡방에 이런 카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픈 카톡방에서 제 메시지를 이렇게 답장 기능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 제가 올렸던 카톡 있죠.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 겪으셨던 분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던 그 카톡, 그걸 누군가 언급을 한 거예요. 왜지? 라고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했다. 무슨 공장 슈퍼바이저라고 하면서 비행기까지 끊게 했다. 그랬더니 비행기 태우고 당일날 잠수 탔다.
라는 내용이 카톡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디파짓으로 한 달치 무려 1,000불을 보내고 심지어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타서 당일날 연락을 했는데 공항으로 픽업하러 오겠다고 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고 잠수 탄 거예요. 짐 다 싸고 지역 이동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지인분이 너무 화가 난다라면서 이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 있으면 연락 달라라고 카톡방에 올리신 거죠. 그래서 저 당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1,000불 보내고 비행기 탔던 그분 말고도 한 4-5명이 우르르 저도 당했다, 나도 보냈다, 나도 보낼 뻔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은 안 보냈지만 개인정보는 제공한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피해자가 한 6명인가 됐어요. 저 포함해서. 이런 그 중에 한 분이 이거 피해자 단톡 만들어서 정보 공유를 하자 같은 놈인지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오픈 채팅방 새로 파진 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동일 인물이 맞는 거예요. 서로 통화 녹음본도 공유하고 이름도 공유하니까 똑같은 이름, 저한테 보냈던 숙소 사진도 돌려 쓰고 있었어요. 그 모든 피해자들한테 이 주소고 이 사진이다 라고 보낸 것도 다 똑같은 사진이었고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똑같고요. 수법도 완전히 똑같았어요.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픈 카톡방을 만든 방장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한 명 내보내는 거예요. 톡방에 있던 사람을. 그 전에도 막 들어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맥락 끊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가 했는데 너무 정상적으로 얘기하던 사람이라서 갑자기 내보내길래 뭔가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기꾼 놈이었던 거예요. 이 방장님은 이 사람이랑 페이스북 메시지가 아니라 카톡 프로필로 연락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 이 사람 프로필에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닉네임을 바꾸고 프로필 사진 바꾸고 들어온 게 이 방장님 카톡 친구 창에는 떴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얘 사기꾼이다 라는 걸 알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기꾼이 그 톡방 들어와서 뭐라 그랬냐, 저도 작년 피해자인데 고소하려니까 고소 비용이 너무 커서 못했어요. 흐지부지 됐어요. 뭐 진짜 너무 나쁜 놈이죠. 이것도 그때 당하고 너무 고생해서 지금은 덤덤해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 사기꾼 정보 뿌리다가 그놈이 발견하면 님들 정보도 뿌리지 않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 정보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 식으로 분탕질을 치고 뭐 그거 신고해봤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맥락 흐리고 분탕 치고 반 협박까지 하다 쫓겨난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 왜 그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가. 왜? 어디까지 와서 쉽게 돈 벌고 싶은 거는 저도 쉽게 돈 벌고 싶죠, 당연히. 모든 사람의 꿈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일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모든 사람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같은 동포들한테, 같은 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쳐가면서 심지어 세컨 비자를 연장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가면서 사기를 치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막 경찰에 이미 신고하신 피해자분도 계셨고 이래서 저도 제가 했던 과정들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은행 가서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한 다음에 아프카에도 진정을 넣었다. 다행히 그때 돈을 보냈던 분들이 그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신 다음에 디파짓들을 다 은행 선의로 돌려받으셨어요. 제 생각에 저한테 사기를 쳐서 그렇게 누적이 쌓였는데, 신고 누적이 쌓였는데 그때까지도 계좌 이용이 가능했던 거 보면 은행 측에서도 배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돈 보내셨던 분들 다 돌려받았지만 그 지역 이동 하셨던 분, 그 비행기 값은 어떡하며, 그 시간 낭비는 어떡하며, 제가 겪었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는 어떻게 보상받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날짜랑 목적지를 바꾸긴 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했고 그 몇 주 동안 멘탈이 나갔었고 이런 다 보상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은행 측에서 전부 보상을 받고 이런 단톡방이 생긴 덕분에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듯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죠. 그때 저는 이미 케언즈에 도착해서 케언즈에서 구직을 하고 세컨을 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페이슬립을 모으는 중이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좀 하다가 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죠. 늦은 때였는데 빨리 자야겠다라고 누우려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잘 울리는 뭐 메신저 알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댓글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블로그를 운영하긴 하지만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주지만 그렇게 많이 달리는 편은 아니라서 궁금하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제가 혹시나 비슷한 사기를 겪으실 분들을 위해 피하라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도망치라 라는 취지로 제 블로그 포스팅을 쓴 게 있어요. 거기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혹시 저 지역은 다른데 제가 연락받았던 레퍼토리랑 너무 비슷해서 그런다. 통화번 공유 가능하세요? 그 댓글 보자마자 잠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 번호 바꾸고 개인정보 조금 바꿔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지역 이런 것만 바꿔가지고 또 똑같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이기 나쁜 놈이. 다행히 그분은 돈을 보낸 지 몇 시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은행 측에 나 이거 이제 취소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별다른 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얘기를 해보니 이름 한 글자만 바꾸고 지역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레퍼토리로 얘기를 한. 그래서 이분도 뭐 공항으로 오면은 자기가 픽업하겠다 이래서 비행기까지 다 예매하고 원래 살고 계시던 거주지도 다 정리하고 짐 다 싸고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본 거죠. 비행기 타기 전에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알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입금지 24시간이 안 지난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게 다행이 아닌데 어쨌든 떠날 준비 다 하고 신변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분이랑 연락하면서 이거 사기다, 가지 마시라 사기다, 가면 잠수 탈 거다 라고 정보 전달해드리고 너무 씁쓸한 거죠. 분명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신고도 했고 했는데 500불, 1000불 이거는 호주 경찰 입장에서 작은 돈이라나? 그래서 아직도 못 잡고 그렇게 몇 달째 활개를 치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나한테 사귀셨던 땡땡땡씨, 당신 지금도 똑같이 사기를 치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호주 경찰이 잡는 거는 기대를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워홀러분들이 계신다면 다음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디파짓 먼저 보내라는 거 99.9999% 사기다. 무조건 집 확인하고 어떤 컨디션인지 확인하고 같이 사는 쉐어생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디파짓 보내라. 절대 집도 보지 말고 디파짓 먼저 봐야 계약된다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고향 사람, 한국인 무조건 다 믿지 마세요. 물론 저는 호주 와서 한국인 친구들,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하우스메이트 언니도 한국인이고 케언즈 와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도 너무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절대 100% 믿지 마세요. 무조건.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저를 구독하고 계신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가족 단톡방에는 이 링크를 올리지 않는 걸로.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잘 극복했고 케언즈라는 좋은 지역에 와서 너무 잘 일을 하고 있고 묻어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 찍으려고 그간 때 있었던 그 내용, 사건 과정을 정리하는데 진짜 어제 일처럼, 반년 전 일인데 어제 일처럼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고 지금 내 삶을 잘 운영해나가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진짜 전 재산, 뭐 전세 보증금 몇 천만 원, 내가 여태까지 모았던 모든 돈 이런 거를 사기로 다 잃은 피해자분들은 진짜 무슨 감정인지 상상도 안 되는 걸, 얼마나 괴로우실지. 그리고 물론 저한테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명확히 있잖아요. 그 사기를 친 사람. 근데도 계속 저를 자책하게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기 피해자들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뭐 호주까지 와서 한국에서는 끼케야 뭐 몇만 원 당근 사기 정도 당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머나먼 호주까지 와서 이런 일을 겪다니 인생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죠? 아무튼 저의 썰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케언즈에서 구직한 이야기, 케언즈에서 만난 레전드 패크 직원, 이런 다양한 썰들을 풀 테니까 재밌으셨다면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절대 디파짓
다시 먼저 보내지 마세요. 하셨죠?